요즘 진짜 방송하기 싫어요.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고 모냥 빠졌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빠라는 호칭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네. 솔직히 이명수 씨랑 통화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저게 멍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구 달고 다니고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김건희 여사도 너무 말을 심하게 한다. 제가 뭐 남편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대 참모들이 그러니까 이혼에 준하는 파격적인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전해줬고 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오늘 재보궐선거 결과 나오게 되면 대통령에게 탈당에 준하는 그런 어떤 파격적인 뭘 자꾸 준하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1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전국의 오빠들이 설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많이 부끄러웠고요. 네, 어제도 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난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들이. 그러나 오늘 또 두 분의 최고의 왜 순진한 척하세요? 정치 평론가분들과 함께 요 사태도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뭐 국감 얘기도 좀 나눠볼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부터 소개해드릴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샤인 장성철입니다. 선샤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햇살. 햇살? 너 나의만의 햇살. 뭐 햇살론 대출 받으시나요? 아이 클라우드 뭐 구름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선샤인으로. 선샤인으로. 네, 선샤인 햇살. 자, 선샤인 우리 장성철 소장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도 함께합니다. 예, 명태균 씨를 태균 형이라고 부르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 방송하는 김준일입니다. 아유, 앞에 수식어가 좀 기네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목이 메였어 지금. 태균 형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민망했나 봐죠.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최윤경 기자가 오늘 또 뉴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네. 예정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명태균 씨 이야기 전에 어제 국감 얘기 네네.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 좀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오빠 때문에 지금 약간 테이프가 늘어질 것 같아요. 영진 오빠가 좀 많이 계속. 지쳤어요 예. 지금.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아니, 나 오빠 얘기만 하면 너무 예. 미치겠어요. 지금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아침에도 제가 말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일단 오빠 소리만 들으면 사실 네. 이 논리나 뭐 이런 게 많이 좀 무너져 지금 생각이 무너져요. 없어 머리가. 달달해집니다. 그냥 오빠는 좋아요 그냥. 네. 큰일 났어. 지금. 인간 읍첨리입니다. 좋아서 네. 이러는 거야 진짜? 예, 예. 나 오빠 소리만 그러니까 들으면 이 너무 단어에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오빠 이러면 참나 원. 큰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쓰는 오빠인데도 괜찮 좋다고? 누가 쓰는 그 단어 자체가 좀 힘이 있잖아요. 오빠란 단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신 좀 차리고 네네네. 어제 국감 얘기 빠르게 좀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걸그룹 뉴진스 멤버의 한이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어요. 이게 이제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이거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나갔던 건데 거의 뭐 한이 국감이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그 입장하는 그 길부터 다들 그 정말 레드카펫 깔아놓고 기다리고 네. 있는 그런 연예 상황이었어요. 대상이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걸으니 레드카펫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출석 당시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맨 앞줄에서 입구에서 이제 인증샷 찍고 이런 게 뉴스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과방위 국감 중에 최민희 위원장이 한이를 만나느라고 자리를 비웠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 박정원 의원이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 한이를 만나러 간 건 맞는 거예요? 그 최민희 위원장이?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네. 한노희 국감장 쪽으로 간 건 맞는 것 같고요. 한이를 만나려고 했던 것도 맞고. 만났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상 면담을 하지는 못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감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뭐 거리가 뭐 멀진 않은 모양이군요. 환노이랑. 뭐 다 국회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만나러 가서 만났고 그리고 빠르게 돌아왔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들어오는 길에서 앉아서 이렇게 사진 찍던 분도 최민희 위원장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네. 최민희 위원장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뭐 하는 거니?
여기는 건희 팬이라서 계속 뭐만 하면. 그리고 저에게는요. 네네. 저에게 한이는 우리 최윤경 기자님입니다. 뭐 할 말씀 없으시면 하지 마요. ETA 하시는 거예요. 아, 뭐 하는 거야 상당히 이게.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네. 웃기잖아요. 이런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국회의원 버니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러냐고요. 아무 개인적인 팬일 수는 있지만 그 네. 콘서트장을 가거나 팬사인회 가면 그런 되는데 되지. 진짜 그 아니 이 설명은 했어요. 국감 뉴진스 사태는 방송을 소관하는 과방위와도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다. 그게 그런 얘기인데. 네. 아니 그럼 진짜 뭐 다 증인으로 불러서 뭐 잘 뭐 얘기를 그럼 좀 되지. 듣든가 하면 네, 되죠. 그건 너무 좀 그림이 이상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또 하나가 있었는데. 창피하지. 예. 사실은 전 이게 더 충격적이긴 했는데 그 정인섭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사장이 나와서 네. 증인석에 있었는데 그 한희 씨와 셀카 인증샷을 남기는 장면이 나와서 아하. 또 굉장히 이제 질타를 받았습니다. 예. 이분이 나온 이유 자체가 하나오션 거제 그 조선소에서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증인 출석을 한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셀카 찍고 있다라는 것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뭐하니? 아하. 죄송합니다. 네. 오버했네요. 그러니까 한희 씨도 사실은 네. 온 게 뭐 즐거운 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직장 내 갑질 이거 관련된 증언을 하러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자기네 회사 내에서 있었던 아주 그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간 거고. 네. 근데 여기서 웃으면서 서로 이 셀카를 찍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진짜 방송하기 싫어요. 이런 네. 거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국회 밖에서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정치인들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것도 네. 품격과 권위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모냥 빠졌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빠졌다. 그러니까 뭐 최민희 의원님 모르겠습니다. 뭐 왜 가셨는지 뭐 딸이 뭐 자녀가 뭐 이거를 찍어달라고 해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거는 영원히 박제되잖아요. 맨날 나올 거 아니에요. 좀 정무적으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네. 근데 모르겠어요. 문제는 최민희 위원장이 와가지고 박정훈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뭐하니라고 했는데도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니라고 계속 그러는 것 그냥 유감 표명하고 그러면 됐을 텐데 엄마 또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반응 보이니까 더 보기 안 좋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아는 한이는 달려라 한이밖에 없습니다. 제가 EXID 네. 얘기했다가 거의 진짜 맞을 뻔했어요. 그래요? 근데 EXID도 그거를 있구나. 넘어서서 네. 달려라 하니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국감에 있었던 어제 그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요. 네네. 네. 역시 지금 정국은 오빠 정국으로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딱 진짜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예.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어쨌든 명태균 씨의 카톡이 어제 방송 중에 공개됐어요. 우리 방송 중에. 네. 이제 속보로 카톡- 저희가 네, 전해드렸죠. 근데 심지어 그 대통령실의 입장도 방송 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30분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명태균 네. 씨의 카톡 공개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페이스북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그 반박 답변 네. 다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제 이 카톡 속에서 공개된 오빠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거기 저희 JTBC 기자가 명태균 씨를 밀착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 친오빠를 만나봤지만 정치적 이야기를 나눌 상대는 아니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했고 네. 내 말이 맞다는 걸 녹취를 틀어서 증명하겠다라면서 추가 폭로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고요. 네. 큰 틀에서 명태균 씨가 좀 오락가락한 것처럼 보이긴 하나 이 오빠를 명태균 씨는 친오빠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친오빠가 맞는 것처럼 잠깐 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가 그 농담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네, 자기가 네. 정정하기도 했고 결론적으로는 명태균 씨는 그러니까 직접 카톡을 나눈 김건희 여사와 직접 카톡을 나눈 그 명태균 씨는 우리 오빠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대통령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하던데. 저도 어제 명태균 씨랑 네. 통화를 해봤거든요. 직접 이거 통화하셨고요.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친오빠라는 게 말이 되냐? 어허. 그냥 뭐 대통령을 가리키는 거다 예, 뭐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대통령을 지칭할 때는 아저씨 내지는 뭐 이렇게 이제 대명사를 쓰는데 오빠라고는 잘 안 한다고 하지만 오빠라고 얘기했던 뭐 그런 그렇죠. 과거 인터뷰나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페이 되나? 밝힐 수 논평을 있는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밝혀야 되나 밝힐 수 있나 뭐 하여튼 네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튼 이번에 이렇게 용산에서 어쨌든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카톡했다는 것 네, 자체는 네, 인정한 카톡 거고. 자체는 근데 이제 완전 인정된 제가 봤을 거죠. 때 네. 어제 이제 카톡 내용을 공개를 한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 명태균 씨.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 약간의 뭐냐면- 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런 거죠.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에게 완전 의지하고 아. 그런 관계다. 그냥 무슨 허투루한 관계가 아니다. 네. 나 이런 사람이라니까. 나한테 자꾸 허풍쟁이라고 하지 마. 저랑 통화했을 때도 네. 왜 자꾸 자기 보고 허풍쟁이라고 그러냐. 그 말 아. 진짜 싫어요. 허풍쟁이, 사기꾼, 브로커 이런 말 진짜 싫어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실체가 제가 있다. 어제 15분, 30분 정도 통화해 봤는데 네. 내린 결론은 뭐냐면 명태균 씨랑 웃으면서 제가 뭐 내일 통화합시다 하고 끊었는데 통화할 필요가 없겠다. 왜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할 말만 해요. 제가 뭘 물어보잖아요. 예. 딴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답을 달라 그러면 또 딴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참 힘들게 하더라. 아. 네네네. 저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구나. 대선 토론 모드군요, 거의. 대선 예, 토론보다 거의 주도권 좀- 토론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네. 자기 할 말만. 자기 하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상당히 네, 노력을 했었고 네. 제가 느낀 거는 약간의 허풍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허풍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저런 분하고 대화를 하거나 뭐 통화를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네, 네,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명태균의 뭐 이런 허풍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고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얼마나 의지를 실제로 그렇죠, 했고 그렇죠. 그래서 명태균이 한 일이 뭐냐 이제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지금은 뭐 여론조사의 조작 의혹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명태균 씨가 여러 뭐 공천 같은 거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 혹은 뭐 대통령실의 어떤 뜻 같은 거를 이렇게 실행했던 뭐 그런 거 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는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022년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네. 공천에 개입을 했고 영향력을 끼쳤다. 음. 그리고 확정적인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네. 뭐 2022년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나 강원도지사 공천에도 네. 영향력을 끼쳤다.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약간 본질은 좀 뒷전으로 물러났고 명태균 씨 개인에 대한 저런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또 그걸 생각하고 네.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하는 느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카톡 자체 의미는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먼저 이제 그럼요. 얘기를 하고 관계가 충분히 있었다 둘 사이에는 네. 얘기를.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해왔다. 그게 언제쯤 이 카톡 거냐. 시기가. 왜냐면 그 카톡 내용만 봐서는 네, 이게 네.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 저한테는 6월 18일이라고 딱 날짜를 6월 지정을 18일, 했었는데 2021년 2021년 6월 네. 18일 그때가 입당 전 뭐 시점. 하는 날이었죠? 그때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총장과 처음 만났던 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총장 그만 두고 나서 예, 네. 전 총장 그래서 이제 시절. 정치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처음 만난 날. 예. 그럼 처음 만난 날 뭔가 만약 그 사람 주장이 맞다면 윤석열 당시 이제 뭐 후보 좀 직전의 상황에서 네.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또 뭐 명태균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윤석열 그러니까 제가 추론을 예. 좀 하자면은 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입당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없을 때 기습 입당을 해가지고 이준석도 당황했는데 명태균이 본인이 그거 자기가 뭐 지시했다, 자기 작품이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이준석하고 명태균하고 그때 친했기 때문에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하고 원만하게 지내라라고 했는데 네. 이미 입당하기 몇 개월 전부터 다른 녹취록에 보면은 내가 3개월 안에 이 당 붕괴시킨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뽀개버린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원래 이준석하고 친했는데 뭐 이 뭐지 윤핵관 때문에 멀어졌다 명태균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택도 없는 얘기다. 원래 싫어했다 처음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당 문제 갖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히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카톡 하잖아요. 내용 보면. 카톡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입당 문제나 이런 문제 뭐 후보로서의 대우 문제
근데 이제 본인은 그 당시에 어떤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윤석열은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는데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만 특별 대우를 해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여러 후보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뭐 XX 뭐 이런 말들도 나왔겠지. 내가 그냥 안 봐도 뻔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식하네, 뭐가 뭐 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사가 그때 이제 김건희 배우자가 이렇게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추론인데 아마 맞을 겁니다. 이런 정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입당 관련된 이런 의견이 좀 달라진 부분, 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조금 이제 달래면서 이해하겠던 카톡 아니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이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당시의 전 검찰총장, 네. 김건희 여사, 명태균 또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4명이 모여서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오빠가 맞다면 막 명태균 씨도 보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한 거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스타일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오빠가 기분 나쁜 거지. 아. 우리 매형이 얘기해야 되는데 네가 왜 얘기하냐면서 막 너 말 줄이라고 하니까 열받은 거지. 그게 상황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네. 아, 그 가능성 시나리오 하나죠. 네. 또 하나는 이 친오빠 시나리오입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막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명태균 씨가 막 말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난 거야. 다른 사람 너 왜 말하는, 말을 많이 해?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싫어하는데. 네. 내가 네 얘기를 내가 지금 듣고 앉았어야 안 만나. 그래서 나간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좀 달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아, 근데 근데 명태균도 놀랐겠지. 왜냐면 나는 원래 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투머치 토커인데. 왜 나 말하는 거 같고 이러나. 59분 대 59분. 자강 두천이야. 자존심 강한 말 많은 두 천재가 부딪혔는데 인저리 타임 없이. 인저리 타임 네. 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이러한 톡이 오고 간 거는 네. 무조건 기본은 명태균이 말을 많이 했다. 아. 무조건 그거예요. 아, 말을 많이 안 했으면 이렇지 않아. 어떤 오빠든 마음 상하게 한 얘기는 명태균 씨가 투머치 토커였다.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 뭐 명태균 말 많은 거는 이미 본인도 질렸잖아요 지금. 나 어제 통화하고 나서 혹시 30분에 그러세요? 우리 기자는 거의 지금 20시간. 아니 그 뭐 가슴에 패기, 뭐 눈엔 열정, 뭐 네, 그 기자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 기자? 아 근데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예, 뭐 그거 귀에서 막 같이 고름 계속 나오고 같이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어제 좀 논평은 했겠지만은 아 정말 저는 이제 제 전공이 좀 드러나야 되겠다. 모두까기. 아, 김준일의 안깔 X가 없어요. 김준일의 전매 특허 모두까기. 네. 일단은 자 명태균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저질이다. 명태균 저질이다. 예, 왜 그러냐면요. 자 보십시오.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하고의 설전 중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기꾼이다 얘기를 하니까 네. 밖에 묶여 있던 개 뭐 이런 묶여 있던 개. 집안에 있던 게 뭐 등등. 예, 묶여 있던 개는 뭐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사기꾼이다 얘기를 하니까 예. 철창갈 개다라고 하니까 네가 날 무시해라면서 한 거잖아요. 자 본인 주장으로 2천장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본인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드러낼 수 있는 그 2천장 중에 카톡 해필이면은 캡처본 2,000장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해필이면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한다고 뭐 이런 게 담긴 거를 왜 굳이 꺼냈냐고. 2,000장 중에 뭐 내용 괜찮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정도만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카톡도 있을 텐데 굳이 대통령이 너무나 민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카톡 내용을 까냐? 그러니까 제가 뭐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아주 저질이에요. 그러니까 2000분의 2000분의 1의 확률 중에서 이거를 딱 골라냈다라는 거는 어.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면 내용 좋은 거 중에 고른 게 이거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2천장 중에 한 60분에 59는 명태균 씨가 말한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예. 이게 제 느낌이 뭐냐면은 예. 우리 나 정영진 앵커랑 정영진이랑 나랑 말싸움 붙었어. 예. 너 뭐 돈이 네가 그렇게 많아 뭐 너 뭐 어디 나왔어? 수능 점수 몇 점이야? 그런데 몇 살이야? 갑자기 정영진이 몇 살이야? 그런데 정영진이 부모 패드립 하는 거야. 야 니네 부모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게 엉뚱한 대로 지금 이게 튀었잖아요. 굉장히 저질이다. 이 명태균이라는 인간은 굉장히 저질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돈은 내가 좀 더 있겠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죠? 네. 인정. 팩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뭐 이게 국정농단이든 선거 개입이든 국정 개입이든 이런 거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들 부부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동정만 받을 수 있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쓸데없이. 그리고 제가 계속 느끼는 게 진짜 사람 보는 눈 없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다 지들이 믿었던 사람들한테 다 배신당하거나 다 욕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러니까 공적 라인을 좀 존중해라. 자기가 사적으로 믿은 사람들한테 다 이런 식으로 당하고 이명수한테도 뒤통수 맞지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대남한테도 지금 좋은 소리 안 듣고 꼴통이다 뭐 미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맨날 듣고 있고. 네네네. 자 지들이 좀 취소해 주세요. 예. 네. 예. 그분들이 자 네. 그리고 네. 저는 이런 사적인 대화는 솔직히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좀 뭐 남편들 많잖아요 여기. 남편들이 남편이 많다는 게 많아? 뭐예요? 아니 다 남편이잖아. 뭐 아내가 있잖아. 우리가 네네네. 깜짝 놀랐네. 남편들. 아니 네. 와이프가 네. 남편 험담하는 게 뭐 하루 이틀인가요? 저는 그거는 이뻐 저는 안 보여요. 합니다. 안 해요? 아니 저번에 그러니까 저한테 했던 얘기는 제가요. 제가 오늘 그 CBS에서 이제 아침에 방송 갔는데 네. 이제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모 논설위원 하면 이제 굉장히 특정되죠. 아. 뭐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와이프도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방송에 나가서 얘기해 나한테 그런 얘기한다. 지가라는 표현만 안 썼지 내용이 똑같다. 윤석열 완으로 대통령- 끝나시는 분이죠. 뭐 제가 뭐 깊게는 얘기 못 알겠습니다. 하는데 네. 제 와이프한테도 그게 물어봤어요. 당신도 험담해? 그걸 또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험담만 하니까. 보도는 안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개인적인 가지고 카톡 같은 사적 영역이다. 거는. 이런 거 그렇죠. 가지고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공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굉장히 비판하지만은 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일단 하여튼 명태균 이 사람은 저질이다. 그다음에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가 사람 보는 눈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공적인 라인을 뭐 두 부부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적인 라인을 제외한 사적인 걸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나마도 사적으로 행사하려도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 보는 눈마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뒤통수 맞는 일이 반복되고 이런 논란들이 생겨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질이에요. 보는 눈도 저질이에요. 제가 근데 보기에는. 여기 카톡에 만약에 그날 처음 만난 날이었다고 하면 그 명태균 씨에게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매료됐다는 얘기잖아요. 당일에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의지할 만하다라고 판단했고 그날 저녁에 잠 못 이루고 이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저녁 밤 늦은 시간에 했으니까. 맞아, 11시쯤이죠. 네, 보냈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답이 올 때까지 30분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3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아니라 뒤늦게 확인을 했겠지만 답이 왔고 바로 김건희 여사가 또 답을 하거든요. 한 네. 2, 3분 사이에. 그러니까 되게 매달리고 있었거나 뭔가 이 사람의 답변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만약에 보통 썸 탈 때 바로 이렇게 주거든요.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한테는 네. 이제 제가 보내면은 그렇긴 이틀 있다 하죠. 오더라고요. 예. 네. 주로 안익식 당하죠 주로. 그래요. 뭐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하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이 바로 어제 답변을 페이스북으로 올렸었잖아요. 내내 철없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네. 얘기하세요. 아니, 누가?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뭐 02800에 연락해서 물어보라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도 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 얘기를 해왔잖아요. 요 사태에 대해서도 일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한번 했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뭐라고 좀 편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을 신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을 신속히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이라는 게 앞서 김건희 말했던. 여사에 대한 뭐 제2부설치는 뭐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개활동 수사 자제, 같은 뭐 것도 포함이 되는 도이치. 걸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밝혀두겠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저희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는 아유. 우리 제임스님 예. 무려 50달러, 49.99달러를 우와. 슈퍼챗을 우와. 쏴 주셨습니다. 아유. 제임스 오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햇볕 정책. 예. 네, 그리고 뿔랄라님도 조금 비교됩니다만 5,000원. 요거 하나 그 보내주셨고요. 이준석 의원이 저거 이제 페북을 저렇게 썼는데 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 얘기를 직접 들은 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유일하거나 네. 아니면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몇 안 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다.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이제 쓴 이유가 다 네.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뭐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네. 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네. 이준석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회동을 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이제 김건희 씨가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오빠 이준석 대표 말 들어 뭘 자기가 뭘 한다 오빠가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게 뭐 들리는 삼자가 전원으로. 이렇게 전원이 아니라 있는데. 그냥 이준석이 얘기한 거예요. 아. 네. 이거는 그리고 네. 이미 그 얘기가 너무 많이 여기저기가 나와서 대부분 다 알고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모릅니다. 뭘 몰라 모르기는 처음 듣는 뭘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오빠라는 표현을 직접 들은 몇 안 되는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대통령의 1호 참모로 불리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아니, 김건희 여사는 사석에서도 오빠는 호칭 안 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자 동아일보 기사 읽어드릴게요. 우리 예. 인간 말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그 장성철 소장님 표현에 따르면은 모르는데 어쨌든 누구 표현에 뭔 얘기야? 이현종 형사를 근거를 좀 제대로 주십시오. 아, 예. 이거 윤석열의 표현에 장애찬이랑 따르는 친해요. 장성철 네, 농담도 하고 이현종 씨 얘기죠. 자 네. 이렇게 동아일보가 썼어요. 김 여사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직접 부르거나 통화할 때도 오빠라고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오빠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윤 대통령을 아저씨라고 하거나 대통령님이라고도 한다. 오빠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예시로 든 게 예를 들면은 그 이명수랑 얘기를 할 때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다. 우리 남편은 노무현 생각하고 너무 진짜 너무 몸 바쳐 충성했다가 배신당한 스타일이다. 뭐 이런 네. 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친한 사람한테는 오빠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저랑 제가 김건희 여사고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대통령이면 다른 누군가 그러니까 김준희 평론가한테 제가 예를 들어 없는 데서 얘기할 때는 아예 아저씨 우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근데 만약에 셋이 같이 있어. 근데 부를 때 아저씨 이렇게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오빠라고 부를 거고 그다음에 김준희 평론가한테도 아, 우리 오빠가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옆에 있으면. 근데 없으면 없는 자리에서는 뭐 아저씨 아니 그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되게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오빠라는 호칭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네. 솔직히 솔직히 안 했냐는 의미가 맞습니다. 없어요. 했냐 안 했냐 맞습니다. 무슨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네. 옛날에 우리가 다 까먹고 있는데 이명수 씨랑 통화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저게 멍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인물이 좋나 기발하게 인용을 하는 것 힘이 같습니다.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구 달고 다니고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아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김순덕 칼럼에 그대로 실렸어요. 네, 제목이 우리 남편 바보 녹취록은 윤석열 리스크였나 이거에 전문이 그대로 실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새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오빠라고 하든 뭐 많이 먹고 코 골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김건희 여사도 너무 말을 심하게 한다. 제가 보기에 남편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인식이 있는 거를 뭐 새로운 건가요 이게? 네. 아니 뭐 무식하고 우리 이미 뭐 뭘- 보도가 나온 거니까. 피 때는 좀 빼고 얘기해 아니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저는 예, 사감이 있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한테도 화나요 솔직히. 남편을 좀 어느 정도는 존중해줘야지 이거를 그렇게 남편 욕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 본 이명수를 언제 봤다고 이런 식으로 욕을 하나요. 내일 같아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아, 이입을 이렇게 네네네. 솔직히 이건 아니지. 어. 남편 모질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도 얼굴이 깎이는 거지 솔직히. 근데 대통령이 굉장히 그 품이 넓다고 해야 되나? 그 이 정도로 나를 좀 험하게 얘기하면 화가 날 법도 한데 그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편인 것 같다. 모질이거나 진짜 제가 뭐 아하이. 죄송한데 아, 제가 네. 다 보거나 진짜 대인 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꾼.
대장부. 네. 사랑하니까. 약간 이해는 안 됩니다만 여튼. 아 근데 여기 저기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씩 여쭤볼게요. 그 오늘 장예찬 최고가 아침에 한 얘기가 저는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문자의 맥락 보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고 연락을 사과드릴게요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 대한 신뢰가 그 이후로, 그러니까 뭐 입당 이후로 혹은 뭐 후보가 된 이후로 별로 없어서 일부러라도 더 이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달래가지고 따로 연락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적어도 대통령의 결정이나 행보에 명태균 씨가 직접 영향을 끼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일리 있는 답변 아니에요? 일리는 있는데 삼사는 없는 것 같고요. 아, 배종찬식 개그를 이렇게. 인간말종 장혜찬 씨의 추측성 분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가요? 자기도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대통령실에 뭐 확인해봤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1호 참모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계속 친오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좀 신빙성 있게 믿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 두 번째 그 질문. 그러면 친오빠다. 그러면 이 시점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뭐냐면 친오빠면 문제 없는 네, 거냐?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만약에 친오빠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비선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입당도 전 시점이라고 만약에 그러면 친오빠다라는 것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때가 이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전이잖아요. 그때 그냥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우리 어떻게 입당을 할까, 언제 할까, 뭐 어떤 메시지 낼까, 어떤 행보를 보일까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이 시점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잘못됐다, 부적절하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네. 그 친오빠가 뭔가 이권에 개입을 하거나 인사에 개입을 했거나 그러면은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뭐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해명을 그런 것 했다고 같아요. 보이는 네, 네. 건가요? 마지막 질문. 아니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에서도 네네네. 예. 예를 들어 그냥 뭐 꼭 지휘고하를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디 뭐 구청장이나 어디 뭐 선거 좀 작은 선거에 만약에 나갔다 시의원 선거에 나갈 때는 가족들이랑 이제 상의하는 것도 뭐 저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대통령을 제가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뭐 그 처남이 굉장히 그 정치권에서 많이 또 경력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뭐 같이 상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게요, 정영진 앵커님. 네. 그러니까 이 여사랑 오빠하고만 이런 걸 다 상의했겠느냐. 네. 당시에는 당에서 권성동 의원이나 뭐 정진석 의원이나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겠죠. 그 중에 그냥 하나 일부겠죠. 오빠도 예. 그거를 또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심지어 네. 저까지도 당시에 이제 정치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캠프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라면서 보고서를 저도 올렸어요. 네,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 엑스파일 폭로하셨어요? 그 캠프 구성 보고서를 내고 난 다음에 네. 엑스파일을 입수를 해가지고 아하. 그래가지고 도저히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왜 그런데 윤석열 못 찍으셨어요? 나 딴 거 폭로한다. 김준이 나랑 톡한 거나 폭로한다. 자꾸 죄송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교체를 해야죠. 예, 민주당에서도 논평을 냈습니다. 어떤 입장을 냈냐면 남편 오빠면 바보고 친오빠면 농단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는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프레임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편 이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 얘기했듯이 그 오빠가 패밀리 비즈니스로 이를테면 당선을 위해서 뛴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이후에 네. 캠프에서의 뭐 문제 있는 행동들, 뭐 회의를 주재했다라는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의 뭐 네. 여러 의혹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문제고 요 앞단에서는 요거 가지고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오빠가 누군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달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게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 그때보다 저는 더 안 좋다고 봐요. 솔직히 이거는 국민들을 다 속이려고 지금 이상한 누가 이거 오빠라고 믿겠습니까? 어저께 네. 김종혁 최고위원도 오후에 방송 나와가지고 이거 이런 해명하면 안 된다. 뭐 저기 뭐 다른 분들도 국민의힘 분들도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방식이에요. 누가 봐도 그리고 명태균도 월요일날 그 CBS 인터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자기가 윤석열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연기나 잘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사가 물어봐요.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은 오빠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할 때도 오빠라는 단어가 계속 툭툭 나오는 거야.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그 친오빠로 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그냥 그딴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이거 신뢰만 잃어버린다. 어제 예. 대통령실 분위기를 좀 알아보니까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사에게 2번 물어봤나 봐요. 그런데 2번 다 친오빠 맞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럼 친오빠라고 해야지 그러면 근데 이건 진짜 어떻게 용산이 하냐. 조금 만약 내가 그 뭐 대변인이나 이러면 정말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약간 바보 같은 게 네. 이건 이제 오. 팩트 두 개가 헷갈리는데 뭔가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국민들이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지금 예. 대다수는 그것과 이제 그걸 이제 엎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국민들이 믿음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정말 빼박 증거 그치. 완벽하게 이건 친오빠일 수밖에 없는 뭐 여러 카톡이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개하면서 국민 여러분 다수는 이렇게 믿고 계시지만 자 이 증거들을 보시면 아마 다른 말씀 못 하실 걸요라고 할 정도의 뭔가를 내놓으면서 친오빠다 이러면 가능하죠. 아하. 근데 이거는 국민의 믿음 혹은 인식과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거는 이 정도 내놓으면서 국민들한테 이거 저 친오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용산이 바보 같다. 내가요? 예. 그렇게 들렸어요. 처음에 전제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셨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 자막을 좀 달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대응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근거를 좀 내놓으면서. 김준일 의견이 그렇다. 그런 의견. 네네네. 제가 다 안고 갈게요. 네. 하도 좋은 욕을 많이 쿠션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좀 안 그러니까 될 것 신뢰 같은데. 위기인 것 같고 네. 이러한 톡들이 계속 공개되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이 놀림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 같아요. 조롱과 네. 비아냥과 놀림감이 된 거. 뭐 권위 같은 것도 완전히 이제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대통령께서 이제 뭐 의료 대란 문제 관련해서 의대 정원 개혁 여러 가지 얘기하시고 네. 북한의 어떠한 침공의 징후들과 관련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엄중한 얘기를 딱 하려고 할 때도 국민들 마음속에는 저 처리 없이 지가 뭘 한다고. 뭐 이렇게 될 나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같아요. 큰일입니다. 큰일. 큰일이에요, 큰일. 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해도 네. 김재원 최고가 계속 지금 명태균 씨를 공격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이거를 맞아요. 내가 깐다 네. 한 거잖아요. 발끈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명태균 씨가 어디 더 하나 보자. 아마 이제 방송 못 나올 걸. 배포가 약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태균 씨가 네, 김재원 최고는 계속해서 명 씨를 저격할까요? 아니면 방송에 안 나올까요? 계속 하고 있던데요. 계속 오늘도? 앞으로 더 한다. 어제 저녁까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계속 그럼 이 네. 스탠스를 유지할 근데 것이다. 명태균 씨도 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워딩이 좀 달라졌어요. 이틀 전에는 재원아, 너 때문에 이게 나 망하는 거 뭐 너 봐라 그랬는데 1시간 전에 올린 거는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이라고 하면서 님자를 붙였어 갑자기. 왜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이게 올렸어요? 네? 뭐라고 올려요? 김재원 대구에서의 최고위원님. 낙선 이유는 윤핵관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존댓말 썼단 말이에요. 무슨 ARS 퀴즈입니까? 근데 며칠 전에는 김재원, 널 내가 용서하겠니? 재원아, 너의 새치어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대하고 여러 가지 폄하를 했는데 네. 갑자기 존댓말과 님자 붙인 거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 아니면은 두 분 사이에 뭔가 있었나? 그런 그럴 생각. 수도 있겠어. 요거는 또 제 심리 분석 그렇죠. 네. 오케이. 가끔 이런 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부류가 일단 독재자, 아하. 그 다음에 사기꾼, 예. 그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네. 셋 중에 하나거든요. 쥐뿔도 없는 왜냐면 사람. 이제 독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꾸 변덕을 부려 일부러 이렇게 했다가 어제는 이 얘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완전 다른 얘기를 해. 근데 그 과정에서도 나한테 충성하는 애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사기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종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을 종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갖고 보통 이런 경우는 그런 부류일 가능성.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막 어느 날은 막 되게 칭찬했다가 어느 날 되게 나쁜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 남자친구 중에도 가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안 만나야 됩니다.
갑자기 연애 얘기로 가서 네. 너무나 죄송한데. 그러니까 너무 아, 막 좀 혼란이 많이 하나 하나를 네. 가지고 우리가 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네네.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저 오세훈 시장님 뭐 이렇게 얘기, 홍준표 시장님 뭐 이랬다가 또 막 약간 비난성 섞인 것도 뭐 반말은 하지 않았지만 막 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약간 매드맨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드맨이요? 미치광이 광인 전략. 광인 전략 네. 그냥 막하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게 해서 상대방에게 약간의 이제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심어주는 일단 뭐 외교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이제 미치광이 전략을 쓰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메시지는 나 건드리면은 다 폭로하고 나 무시하지 마. 그러니까 뭐 자격지심이 있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내가 비밀을 많이 알고 있으니 너희가 나 건드리면은 나 폭로했으니까 나 잡아갈 생각하지 마.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의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이 사람이 했던 40분 행동들에 현혹됐는데 많이 현혹됐는데요. 네. 국성 완전 현혹됐구만. 아끼지 말고 다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 했던 행동들 한번 다시 그럴까요? 보면서 드디어 손가락 아닌 달을 한번 예, 보나요? 특히 그 여론조사 네네. 조작 의혹이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지금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했는지 대선 직전에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들기 위해서 네. 조작을 지시했다는 정황들이 좀 나왔는데 요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그 다른 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누군가간에 더 계속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보세요. 이게 연령별 투표를 하면 더 60세는 일단 올라가지. 네네네. 윤석열이가 네. 그 계산해갖고 넣어야 돼요. 네. 확실히 뭐 지금 이것만 대화만 보고는 우리가 뭐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뭐라고요? 여론 조작이지. 아 그래요? 더 나오게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2, 3%더 나오게 해라. 어떻게? 개수를 올려갖고 올리라는 게 뭐겠어요? 여론조사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여론조사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 가중치 둬가지고 네. 개수 올려가지고 앞서게 이렇게 만들어라 수치를 만들려고 지시를 한 거잖아요. 아니, 이건 뭐 근데 여론 이제 조작이지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네. 이제 이 가중치를 더 주는 뭐 이런 방법들이잖아요. 가중치가요. 네. 이렇게 500명 조사해야 되는데 네. 495명 이 정도밖에 조사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가중치를 두는 거지. 음. 지금 2,000명 조사를 하는데 40만 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통 1,000명 조사하는데 100만 원 든단 말이에요. 네. 2,000명 조사하는데 40만 원 들었으면은 대략 한 4,500명 정도 조사한 것 같은데 1,500명을 가중치로 둬가지고 계산하는 게 여론조사 기법이 이거 새로운 기법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린 여론 조작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거. 어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가중치 둘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는데 그 뭐 예를 들면 20대 남자가 부족하다 혹은 뭐 30대 경상도 뭐 사람들이 부족하다 할 때 이제 가중치를 둘 수는 있는데 그 레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지시를 안 해도 네. 당연히 여론조사 분석가나 실무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물을 부족한 내지. 것들 이제 하는데. 근데 이건 특별히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목표가 그 정확히 젊은 있는. 아이들 이따 아입니까?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잖아요. 장이 수성대모사 아닙니까? 이거는? 네네.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여론 조작이다. 네. 아유 당연히 이렇게 봐야죠. 네. 근데 제가 어제 통화하면서 예. 이거 여론조작 아니냐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되게 그냥 말을 섞어서 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아. 그게 왜 여론조작이냐 이러면서 아, 강혜경 씨랑 자기가 한 얘기에 녹취록 다 공개를 하면은 네. 여론조작이 아닌 것이 드러날 거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은 네. 편집한 거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냥 쭉 흐름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데. 네. 그럼 뭘 공개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뭔 명태균 말하는지 씨 모르겠더라고. 주장은 여론조사가 네. 조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라는 그 반박을 하긴 했어요. 다른 방송에서. 뭔 헛소리를. 부족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겠지. 부족한 걸 부족했나요? 보완하라는 게 그러니까 홍준표보다 2, 3%더 나오게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오류가 있으니 이 부분의 개수를 정확하게 조정을 해라 뭐 네. 이런 부분을 해야지 이게 데이터가 뭐 과학적 근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이거를
홍보다 윤이 더 나오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실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조사를 자체 조사였는데 미공표 자체 조사였는데 3.9% 포인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명태균 씨 말은 이제 본인이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특히 거짓말과 무응답이 이제 뭐 이런 걸 다 섞여 있는데 명태균은 지금 이게 그 뇌물죄로 윤석열 후보한테 만약에 본인들이 자체 조사를 한 거를 다 보여준 거면은 뇌물죄로 이제 걸릴 수 있다라고 박은정 의원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미공표 여론조사는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고 네. 공표된 여론조사만 내가 공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미공표 여론조사거든요. 지금 실제 그 강혜경 씨도 미공표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미공표인데 왜 조작을 하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윤석열을 왜 올려야 되죠? 여기 이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볼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네. 뭐가 되든 그게 사기가 됐든 이거를 보고 좋아한 윤석열 캠프도 좀 한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는 거죠. 이거 자체 조사한 거니까 이거는 뇌물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윤석열 캠프에서 이게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네. 의뢰자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보고를 받으려면 윤석열 네. 캠프에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미공표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네. 그거를 보고 받는 건데 지금 이거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캠프한테 줬다라는 정황이 지금 계속 나온 이거 말고도 앞단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3억 6천만 원 받으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야 돼. 뭐 길게 우리가 여기서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왜 수사를 안 하고? 아니 혹시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국힘의 많은 의원들한테 이거를 보여주면서 야 지금은 이제 윤석열 시대다. 대세다.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예. 그 뭐것도 어쨌든 근데 네. 그것도 조작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캠프가 개입됐는지 안 개입됐는지는 지금은 정황만 있는 건데 네. 합리적인 추론은 어쨌든 이거를 윤석열 캠프 측에서 보고를 안 받으면 왜 이런 조작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빨리 수사해야 된다. 도대체 차관직업은 뭐 하냐 도대체. 이렇게 물증이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특검 가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이거 특검이다.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안 하잖아요. 아. 검찰이 감히 못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예. 한마디 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내일 일찍이 대선경기 전에 명시가 운영할 비엔날 저거 윤석열 캠프 측에서 딱 붙어가지고 여론 조작하는 건 알고 있으시요. 그러나 내가 문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요? 어차피 공정한 여론으로 대세의 지장이 없을 거다 판단했던 거죠. 그러나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누가 알았나 그거. 그래서 내가 졌지. 네. 참 그 아, 화가 많이 관제수가 나셨네. 들렸네. 아 그때도 알긴 아셨군요. 알았죠. 내가 몰랐을 것 같나? 왜 나한테 말을 해? 명시랑 닮은 것 같아. 아니 근데 홍 어쨌든 빨리 시장님 수사해야지 저. 홍 시장님 대구시청 공무원이 예전에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저 발언권도 안 줬는데 저 마이크 가셔버려야지. 이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의뢰한 거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홍 시장님 용병들을 아들 말아야 친구라면서 됩니다. 용병들이 문제예요. 군인들 용병 아이가 저 용병들 얼치기가 네. 문제입니다. 자, 오디오 좀 안 물리게 좀 조심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뭐 내부 참고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네. 명태균 씨가 그랬어요.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누굴 보여준다라는 방증이 될 수가 있고 네. 이게 왜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까? 음. 제가 뉴스토마토 관계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음. 하태경 당시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위한 근거 자료로 좀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명태균 씨가 이거 그 다른 쪽에 하태경이가 나가는 거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하태경이라는 이름이 왜 들어가냐 그랬더니 이 이후에 하태경 후보가 대선 경선 후보직을 사퇴할 거예요. 얼마 있다가. 네. 그래서 그러한 자료로 좀 사용한 흔적이 있다. 그런 식의 얘기도 해줬어요. 아니 근데 이건 사실관계는 명확해야 되는데 하태경 후보가 사퇴한 적이 없죠. 대선 그게 후보. 왜냐면은 8명 중에 4명만 올라가고 4명이 떨어졌는데 하태경이 떨어진 거지 원희룡이 사퇴한 게 올라가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퇴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퇴를 시키려고 뭐 어떤 사퇴를 설득을 시키려고 뭐, 위한 어. 근거 자료로 이거를 좀 삼았다. 그런 네.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여론조사가 몇 개가 있고 네네. 그 여론조사 이렇게 이제 조작한 거
조작한 거에 대해서 네. 지금 뭘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 얘기 나오는 건 없는 거죠? 네, 기사들은 근데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예. 대선 당시에 PNR에서 공표한 조사 50건 중 48건이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같은 기간에 그 갤럽에서 조사한 거는 25번 중에 15번은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걸로.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이었는데 유독 PNR만 윤석열 후보가 매우 유리한 것으로 계속 나왔다. 그리고 이제 다른 조사들이랑 또 비교를 해봤을 때 한 시기에 네.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적합도가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한 7% 이상 높게 나와요. 네. 7% 포인트 이상. 근데 한국갤럽이나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높게 나오더라도 2, 3%, 1, 2% 포인트 정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NR에 대한 그때 의심이 좀 많이 있긴 했었다.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뭐 결과를 그냥 단순히 보고받은 것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공모 관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된 것에 대한 정통성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시. 아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그런 의미로 저한테 물어보신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거 같죠. 네. 우리 편이잖아 지금. 아니 편이잖아. 확실하게 가야죠. 야당은 그런 식으로 공격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몇 번 이런 식으로 반복된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여론 조작이다. 이것은 또 국민의 여론을 바꾸기 위한 네.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공개되지 않고 내부 조사용으로 그런 식으로 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네. 그것이 뭐 정통성 시비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근데 공격 소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하죠. 네네네네. 아니야?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또 나 그게 아니라 근데 얼마나 이거 아직은 모르니까 이게 네. 불법에 얼마나 관여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했는지 그게 어디까지 사실이 밝혀지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진폭이 워낙 커요. 예. 근데 뭐가 됐든 정통성 시비는 지금 걸릴 수밖에 없고 마음속으로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지만은 사실상 앞으로는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저는 불가능할 상황이 오는 것 같다. 지금도 그래. 사실 저는 지금 상황도 거의 반무정부 상태라고 생각해요. 지금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요? 네, 뭐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게 뭐가 됐든 지금도 저는 반무정부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정부가. 예. 아니 뭐 하긴 하겠죠. 예. 실제 아무것도 안 해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부 그 상태가 그래요. 그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 여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명태균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김건희만 쳐다보고 있고 이거 지금 나라가 큰일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게 네. 제가 뭐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지금 앞으로 2년 반에 더 봐야 된다고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내려서 이 난국을 상남자잖아요. 네. 헤쳐 나가든지 뭐가 국민들이 결단을 내리든지 이래야 돼요. 저는 이거는 국가적 불행이라고 봅니다, 진짜. 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이게 대통령과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누고 조율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저에게 전해준 표현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에 준하는 파격적인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다, 강구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전해줬고 이혼에 준하는 별거?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그런 졸혼? 파격적인 조치. 그거를 이제 건의를 했다. 아니요, 그러한 조치를 할 것이다. 강구 중. 아 대통령이 강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참모들이 강구 중. 강구. 참모들이 아까 막 후보는 얘기했잖아요. 아직 안 한 상황이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 참모들끼리 머리 맞대고 지금 고민 중인데 강구, 강구 강구. 중이라는 뭐 얘기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오늘 재보궐선거 결과 나오게 되면 네. 대통령에게 탈당에 준하는 그런 어떤 파격적인 뭘 자꾸 다 준하는 준하네요. 요구를 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헛소문도 이혼에 이렇게 준하는 네. 걸 이제 대통령실에서 강구하고 있고 당에선 탈당에 탈당을 준하는 요구하는 요구를 거에 준하는 그런 뭐 헛소문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만간 용산이나 이런 데서 인사가 날 텐데 그 말 한 사람이 잘리겠네요, 보니까. 아, 그 대통령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2 부속실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근데 이게 아직도 설치가 안 됐다는 게 좀 대반전인 것 아니 같긴 한데. 지금 몇 번을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설치가 발표를 이렇게 하는 힘든 거야 거였나 이게. 봐요. 아니, 국회에서 이렇게 지금 말이야 네. 그 예산을 안 21g 주나요? 21g 그 저 공사시켜야 될
22g을 국정감사하는 그냥 바람에 지금 제2부속실 못 살게 공사가 보니까 쉽지 공사할 않다. 곳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최고의 보안 시설인데 보안은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다가 거기는 해야 되는 거 인테리어 아니에요? 업체기 때문에 거기서 아예 또 면허가 하청 없어요. 주잖아요. 면허가. 하청 주잖아요. 무면허업체 39개한테 또 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또 이것도 설치에 준하는 어떤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제2부속실 공사는 들어갔다 이거죠? 공사에 네, 준하는 여러 한다고.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한다고는 있는 거예요.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감 이후에 제2부속실 이제 설치를 완료한다고 했으니까 네. 뭐 하겠어요, 근데. 뭐 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했던 그 7명의 한남동 라인이 제2부속실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순칠 제2부속실장이 네. 이미 이제 부속실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권력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걸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자 입장에서도 각 수석실에 골고루 좀 배치를 해야 여러 가지 정보나 그렇죠, 상황들을 그렇죠. 체크할 예. 수가 있는 거지. 한 한 곳에 곳에 모아- 몰아넣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네. 없다. 그리고 이게 직위랑 하는 일이 동일해 버리면 능력이 안 생겨. 별도의 능력이 안 생겨. 그잖아요. 내가 맡은 일은 이건데 이런 일 다른 일들을 해줘야 내 능력이 생기는 거라 아마 요거는 그렇게는 안 갈 겁니다. 아유 예리한 통찰 아니었을까요? 오늘 연락 예리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요 김준희님이 5만 원 또 슈퍼챗 아하. 대단히 훌륭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진행자이신데 그 직위와 상관없이 썸네일에 관심이 더 많은 거죠. 딴 일에 관심이 많아요. 예. 댓글에 관심이 많고.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제2부속실은 설치가 조만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잖아요. 네. 지금 재보궐 뭐 진행 상황이 혹시 뭐 나온 게 있나요? 안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부산 금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다라는 네. 것 정도가 지금 뉴스가 됐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금정 결과가 중요할 거고 네. 민주당에서는 영광이 이제 선거 결과가 좀 중요하게 될 텐데 이게 점쳐보는 걸로 하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는 부산 금정과 강화 군수는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고요. 네. 영광 군수는 진보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진보당이? 그래요.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곡성 군수는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패. 근데 제가 예측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분석을 하거나 반응을 안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틀리거든요. 느낌적 그냥 느낌으로 네, 지금 무게를 이제 두지 마.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예상하셨고요. 혹시 김준희 평론가께서는 정배로 할까요? 역배로 할까요? 인버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배로 한번 갈까요? 아유 인버스 얘기하면 또 네. 주식자들 얼마나 지금-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한석, 오. 강화군수. 진짜? 그 금정을 그럼 진단 내준다고? 얘기예요? 부산 금 역배잖아. 어차피 부산 금정과 곡성은 민주당. 민주당. 예, 그리고 영광은 영광은 진보당. 진짜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설 자리는 없나 봐요 여기서. 아니 그냥 뭐 역배니까 그냥 뭐 어차피 너무 무게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진보당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서 제가 뭐 어느 당을 제가 지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네. 최근에 분위기 보면은 진보당의 상승세가 심상치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굳이 저한테 돈을 걸라고 하면은 그래도 민주당 후보한테 걸겠지만은 역배니까 진보당한테 걸겠습니다. 네. 뭘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니요 전혀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정배 역배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조국 혁신당이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디를 제일 가능성 높은 것으로 보세요? 단일화 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됐는데 한국신당으로 단일화된 지역이 있어요? 금정. 거기는 거기 민주당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거기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정영진은 여당의 후보를 지지합니까? 뭔 소리야? 정영진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지금 교육감 선거 하셨어요? 교육감 선거요? 네. 교육감. 네. 서울시 서울시 교육감 네. 끝나자마자 바로 하러 갑니다. 그 아휴. 윤석열 큰일 날 뻔해. 윤석- 책이자 우리 편이잖아. 나를 내부 총질을 합니까 투표권이 이렇게?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윤리로 윤석열 보이시기 대통령께서 바랍니다. 네.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많잖아요. 네. 의식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 음. 투표 오늘 하셨는데 혼자 하셨대요. 누가요?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아, 김건희 여사 모습 안 보이고 비밀 투표니까 아니, 비밀 투표라서 혼자 해야죠 투표는. 아니 그 이렇게 사진 투표장에 안 나왔다는 네. 취지잖아요. 같이 사진 보통 그 찍잖아요. 같이 이렇게 같이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현재 의식하고 논란을 있다. 의식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정에서 안 되면 그거는 대통령실 책임입니까? 한동훈 대표의 책임입니까? 독대가 이것 때문에 혹시 어그러지거나 할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있어요? 그러니까 부글부글하고 솔직히 날짜 잡는 게 뭐 어렵겠어요. 네. 근데 아직도 어제 밤에도 체크를 해보니까 아직도 날짜 조율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독대 날짜를 그거는 못 잡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라는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금정에서 지면 과연 이걸 한동훈 대표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까? 그냥 총체적인 원론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네. 총선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파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런종섭.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갑자기 명태균, 김건희 이 두 분 사이에 톡이 막 공개돼가지고 그 재보궐에 관심이 전혀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참. 예. 근데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대표가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가 아니, 없어요. 원론적인 책임은 있다. 원론적인 책임이 아니라 네. 부산은 지난번 총선에서 전재수 의원 한석 빼놓고는 다 국민의힘이 싹쓸이한 데예요. 어쨌든 부산의 정서라는 거는 민주당하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한 44, 45%가 국민의힘이 나오고 20% 후반대가 민주당이 나와요.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지만 최소한 15%포인트는 먹고 들어가는 데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거를 졌는데 지난번 총선에는 그 악정고투 속에서도 어쨌든 이겼는데 이번엔 진다? 이게 꼭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한동훈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네. 여기는 유구한 전통이 있어요. 선거를 지면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유구한 전통이 있어요.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 한나라당 2010년도 4월 달에는 그때는 2010년도 6월 달에 이제 정몽준 대표가 지방선거 져가지고 그때 사퇴했고요. 그리고 2011년 4월 달에는 안상수 대표가 그 보은상수입니다. 보은상수. 네. 그 이분이 보은병 상수. 그 보궐선거 져가지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2011년 12월에는 홍준표 대표. 내가 그때 내려왔어요. 서울 그래 당이 바뀌었어 빨간색으로. 예, 그 새누리당 이제 박근혜 비대위로 왔는데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지고 선관위 디도스 그 사태로 어쨌든 내려왔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내려왔잖아요. 지금 결국 네네. 서울정당 보궐선거로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이밀면서 한동훈 만약에 지면은 한동훈 사퇴하라 지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이번 선거가. 내려온 것과 쫓아낸 것을 섞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은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려고 그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를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쫓겨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내전이지 그럼 내전. 네, 네. 지금 진짜 지금도 내전 계속 내전이죠. 아니 그 저 김건희 여사의 뭐 여러 의혹들이 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혹은 뭐 이게 뭐 수사가 들어갈 경우 정권에 가장 치명적이다. 아니면 이거는 정말 그냥 레임도 무조건 가는 거다. 뭐 어떤 이슈예요? 예를 들면 뭐 주가 조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거 개입 혹은 뭐 공천 개입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어쨌든 뭐 집권하기 전에 한 거잖아요. 네. 결혼 이후에 2차는 이제 결혼 이후에 한 거기도 하지만은 네. 그래서 이거는 정서상의 문제예요. 왜 김건희는 왜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안 받고 네. 기소를 안 하느냐 예. 그런 문제인데 공천 개입 문제하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밝혀지기는 쉽지 않은데 3부 주가 조작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수사가 들어가서 삼부 토건 뭐 이런 거요? 그게 만약에 밝혀지기 시작하면은 예. 결국은 호재 받아가지고 띄웠다가 지금 한 거면은 같이 공모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주전공이 부동산 투기고 좀 부전공이 이제 주가 조작이잖아요. 지금까지 돈을 번 패턴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부전공으로 한 건 했는데 이거는 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주전공 쪽으로 지금 또 뭐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였죠? 부동산 개발, 부동산 투기 뭐 뭐 양평 뭐 이런 거. 뭐 양평도 그렇고 뭐 흑염소 키우고 뭐 이랬던 장고증명서 그러니까 이게 일가라고 얘기를 한 게 네. 최영순 씨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뭐 불법적인 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요양병원 뭐 이런 거 공흥지구, 만들고. 예, 그것도 그렇고 공흥지구 같은 아, 경우에도 이게 지금 공무원들만 엄하게 다 처벌받았잖아요. 지금 예. 세금 제대로 안 내가지고 뭐 이런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로 위기가 오는 거는 어쨌든 가장 1순위는 저는 공천 개입.
공천 개입 공천 1순위. 개입이 그거는 명백하게 법을 이제 위반한 상황이 되고 대통령도 이제 연관이 안 되기가 어려운 그런 거고 예.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탄핵에 준하는 뭐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 좀 그렇게 될 거라고 그 정도를 봐요. 네. 중요도로 따져보면 그렇고 우리 혹시 장 평론가님께서는 몇몇 언론사에서 지금 되게 정밀하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 예. 영부인의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돈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밝혀지게 되면 네.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죠. 이권 개입 돈 문제. 네. 아, 그러면 공천보다는 삼부토건이든 아니면 뭐 저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거든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정책을 음. 영부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바꾸는데 영향력을 끼쳤다. 아, 그게 또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줬다. 네. 뭐 그러한 일들이 밝혀지게 되면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 법적인 명태균 문제를 씨가 여기 떠나서 들어가 있는 이야기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최윤경 기자님이 네. 취재해야 될 몫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론 조작이나 공천 개입 같은 거는 정확하게 딱 선을 나눠서 법적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냥 느낌상으로는 대신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는 사실 명확하게 좀 나눌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하기는 이게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근데 개인적. 밝혀내기가 더 어려워요. 판단하기는 만약에 밝혀지면은 판단하기는 그런가요? 쉬운데 밝혀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가 왜냐면은 도이치모터스처럼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정보를 줘가지고 띄어가지고 이들이 나머지 뭐 그 멋쟁이병에 있던 그 뭐 이종호부터 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 처가 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에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했다. 네. 막 그런 일들이 밝혀지면 이거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권한을 이용을 해서 이런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판단되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지. 네네. 이전에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적절한 행동과 비교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네네. 뭐 설마 그런 일이야 벌어졌겠어요? 네. 저는 뭐 믿지 지금 알고 않아요. 있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시죠. 아니, 아니 저 이거 몰라요. 오늘 거 끝날 때 안 됐나 이분들 가셔야지.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 아니 오늘 북한 얘기는 안 하나? 뭐? 제가 이거밖에 근데 없나? 이것도 별로 유리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전달만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남북 경협을 상징하는 이제 모든 상징물이 다 이 사라지게 자식들 말이야 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자위권 차원에서 움직여야지 이 그러면. 뭐 가만히 있으면 안 MDL 되니까. 이남 지역의 대응 사격을 어제 우리가 했다. 대응 사격이요? 네네. 아, 그건 이제 그 분계선 남쪽으로. 남쪽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조금 더 경색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렇죠. 대충 맞겠죠? 네. 그러니까 뭐 경색 뭐 길게 얘기하려면은 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짧게 얘기를 하면은 네. 경색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뭐 언제는 경색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지만은 지금 북한 정권도 소위 말해서 최근에 그거 무인기 네네네. 이 무인기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네. 노동신문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 줄 아세요? 이 분노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석탄 생산량을 늘려보자.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땅굴 파기. 분노의 땅굴 파기. 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네. 북한도. 네. 그러니까 지금 내부 단속용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지금 그래서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해서 무인기 사건을 이용했고 지금 이것도 이용한다란 말이에요. 전쟁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이. 아, 내부 불만이 커질 때 원래 과거 많은 정부들이 그랬듯이 국지전을 북한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고. 예, 그래서 뭐 전면전은 나지 않겠지만은 네. 국지전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뭐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무인기를 도대체 누가 보냈냐? 우리 군이 보냈냐? 아니면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민간 단체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민간 단체가 보냈다라는 썰까지 지금 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려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게 우발적으로 우리 군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발적으로 저쪽에서 오면은 이거를 자제할 의사가 없어서 네. 확전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사 네. 안보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예. 어쩌면 지금 뭐 도로 폭파하고 또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 떴다 이런 걸 내보내는 게 이런 싸움을 걸기 위한 명분 쌓기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군요. 뭐가 됐든 네.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요. 전쟁은. 예.
자, 요 정도 북한 관련해서는 이야기 마무리하고 오늘 두 분이 열심히 또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주신 덕분에 18,000 살짝 안 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만은 넘어야지 이게 좀 이제 다른 한국이란 것 분들 같은데. 나와도 뭐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정영진 앵커님이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특이한 일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반성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반성. 근데 저 마지막으로 네.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 영상 편지 한번 씁니다. 영상 편지 네. 좋습니다. 불안하다. 앞서가 네. 대통령께 사람 윤석열 대통령님, 김준일입니다. 평소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최근에 김건희 여사 오빠 이 문자를 보면서 같은 처지라는 걸 또 동병상련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상남자시잖아요. 뭔가 이제는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 이 문제로 국정이 이렇게 어지러우면 되겠습니까? 백담사로 보내시든지 아크로비스타로 보내시든지 뭐 외국으로 보내시든지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단호하게, 그래서 멋있게 상남자로서 어퍼컷도 하시면서 남은 임기를 2년 반을 좀 멋있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인이야. 일각에서는 가스라이팅 됐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대통령의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이 다 얘기한 거고요. 어디 도망가지 마세요. 장성철 감사합니다. 우리 믿습니다, 대통령님. 네. 네. 정말 저희 생각과는 너무나 관련 없는 네. 김준일 평론가의 아주 우발적인 그런 상황 테러였습니다. 네. 장 소장님 정말 기민기민하게 아, 빠져나가셨어요. 어디 가셨어? 빛의 속도로 아니, 나가셨습니다. 증발했습니다. 네. 이런 정무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있었다는 롱런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한심합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어서 떠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